안녕하세요. 식선한 미카엘입니다. 저번에 브이로그가 아닌 브이로그로 우리 양 감독이 얘를 사왔죠. 브레비카울레, 파키포디움 브레비카울레. 이 코덱스 괴근식물 이 씬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인기종입니다. 뭐 그냥 코덱스 식물들을 키운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브레비카울레를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그 정도로 인기 있고 스테디셀러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식물입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해갖고 엄청 귀엽죠. 마치 생강 같은, 딱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강 아니야? 할 정도로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하면서 납작해갖고 바닥에 붙었죠. 아예 위에서 보면 약간 섬 같은 느낌도 나요. 참 특이합니다. 특히 귀여운 놈으로 잘 사온 것 같아요. 양 감독이 복받은 놈이지. 거기다가 이 색감도 너무 뽀얗지 않아요. 보통 식물들은 나무색, 그죠? 갈색, 초록색 뭐 이런 걸 위주로 하는데 얘는 몸통이 뽀얘. 몸통이 뽀얗고 거기에 초록색깔 잎만 나오는 거지. 뿅뿅뿅. 뭐 이런 유니크하고 귀여운. 거기다가 얘 특이한 게 얘는 야생이거든요. 야생 브레비카울레랑 실생 브레비카울레, 얘가 실생이에요. 실생 브레비카울레랑 너무 달라, 모양이. 이런 괴근식물들이 종종 그렇게 야생종이랑 실생이랑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얘는 유독 심해, 그게.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야생 키우는 분들은 실생을 하나 또 키워야겠다, 실생 키우는 분들은 야생을 꼭 하나 키워야겠다, 이렇게 둘 다 키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상업적인, 아주 태생이 상업적인 식물입니다. 이 자식이 뭘 알아요. 브레비카울레, 그러니까 보통 편하게 브레비카울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정확하게는 파키포디움 브레비카울레죠. 왜냐면은 학명을 라틴어 표기법과 발음을 따르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브레비카울레입니다. 어쨌든 얘는 마다가스카르에 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파키포디움 종류들은 대부분 다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식물들인 거죠. 코덱스 하면 마다가스카르, 이거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마다가스카르 수도죠. 안타나나리보부터 이트레모 산맥까지 걸쳐서 살고 있는 애들이 인데 얘네가 주로 고도가 높은 곳, 해발 1400에서 2000m까지 그런 높은 지형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시원한 데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막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아니라 의외로 시원하고 선선한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위에 좀 취약해요, 얘들이. 근데 다들 그냥 약간 선인장처럼 생각하고 파키포디움을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이 브레비카울레 같이 해발 높은 데서 사는 애들을 선인장처럼 생각하고 뜨겁고 건조하게만 키우면은 얘들이 좀 상태가 좀 메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는 안 키우시는 게 좋고, 특히 여름에 우리나라 여름 너무 덥죠. 요즘엔 뭐 아프리카 사람들도 한국 서울에 오고 뭐 대구에 오고 하면 덥다고, 자기네 나라보다 더 덥다고 막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덥고 여름에 습하고, 심지어 열대야 때문에 우리는 밤낮 기온차가 별로 안 일어날 만큼 더울 때가 많죠. 이럴 때는 얘네들 진짜 쥐약이에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좀 선선한 데서 좋아하는 애들이고, 근데 여름종이거든. 어쨌건 여름 성장종이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더울 때 좋아하고 뜨거울 때 많이 내놓고 그러는데, 의외로 얘는 여름에 성장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추운 겨울에 쉰다는 거고 뜨거운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날씨로 봄, 가을이 얘네한테 최적이에요. 그때 많이 성장을 하고, 아예 뜨거울 때는 얘네들 좀 쉬어요. 물을 좀 아끼셔야 될 때는. 집에서 키울 때 한계가 있죠. 더운데, 날씨가 더운데 어떡하겠어. 그럴 때는 꼭 서큘레이터로 통기성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얘 사는 지역이 얘 근처에 풀도 안 자란대요. 척박한 데서 살기 때문에, 주로 화강암 뭐 이런 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토양에는 질소질이 별로 없다는 거. 야생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현지를 얘기하니까. 야생종 브레비카울레를 키우시는 분들은 질소질 비료를 최대한 적게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근데 이게 상토나 이런 걸 섞어서 식재하실 때는 질소비를 추가로 안 주시는 게 좋고, 그걸 추천드리고, 아예 이런 산야초나 저국토, 휴가토 이런 난석 위주로 미네랄 용토라고 하죠. 그런 걸로만 100% 식재하실 때는 질소비료를 소량만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비료 같은 걸 주실 거면은 알비료를 거의 뭐 우리 보통 키우는 식물의 절반도 안 되게 소량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소를 아예 안 주면은 안 돼. 식물이 자라는데 질소는 필수 원소이기 때문에 질소 없이 살 수 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국내에서 키워진 거, 실생들이 이제 국내나 아니면은 하우스에서, 농장에서 키워진 거죠. 이런 실생들은 또 달라요, 얘기가. 생긴 것도 아예 다르잖아요. 완전 지금 특성이 달라져 있는 거야. 얘는 이제 제가 키우는 실생 브레비카울레고요. 얘는 이제 야생인데, 이 실생 브레비카울레는 농장에서 씨앗부터 발아해서 키워지다 보니까 좀 태생이 달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 좀 비료를 어느 정도 먹고 자랍니다. 빨리 빵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농장에서도 비료를 얘네들 많이 주진 않아요, 얘네 특성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얘네들은 NPK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아예 집에 데려와서 키우실 때 야생 브레비카울레 정보만 찾아보고 뭐 그런 글들만 보고 똑같이 비료 없이 막 키우시면은 얘네들은 시름시름 앓다 그냥 가요. 왜냐면 NPK에 길들여진 식물은 계속 하나의 원의 작물이기 때문에 NPK로 잘 살아왔으면 바로 끊으면은 얘네들이 해롱해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줄이시되 질소는 최소로, 상대적으로 야생보다는 좀 더 주시면서 키우는 게 좋다. 근데 얘도 웬만하면은 질소보다는 인이랑 칼륨, 가리 위주로 키우시면은 무탈하죠. 그래서 야생 같은 애들은 키우시다가 얘가 좀 시름시름 거린다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더워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을 너무 많이 줬어. 얘가 생장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계속 젖어 있는 상태. 그럴 때 조금 힘들어요. 자생지에서 안 그렇게 살던 애들이라 바싹 말려서 살던 애들이기 때문에 수입된 야생종들은 물을 좀 더 박하게 키우시는 게 좋고, 실생은 상대적으로 야생보다 물을 좋아하니까 물 너무 말리시면은 오히려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야생처럼 생각하고 물을 최대한 적게 줬다가 선인장처럼 바짝 말렸다가 막 얘가 쭈그러들고 약해졌을 때 물 줘라 이러면은 뭐 그냥 죽지 않고 겨우 살리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실생은 어느 정도 키워주는 맛이 또 있기 때문에 물도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규칙적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한여름 더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특상 힘들어하니까 그럴 때는 통기성 많이 챙겨주시고, 겨울에는 월동 안 돼요. 실생도 안 되고 야생도 안 돼요. 우리나라 겨울은 너무 춥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시되, 실내가 난방이 돼서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이다 하면은 그냥 계속 똑같이 물 주시면 생장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이 실생 키우시다가 잘 죽여 먹이시거든. 안타깝게 실생이 어렵다고 하시, 사실은 미량원소 부족인 거죠. NPK를 많이 먹을수록 미량원소가 약해지거든, 얘네 식물 생장 자체가. 그래서 요런 애들 중에 가끔 잎이 다 말라서 막 툭툭 떨어져,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게 휴면기면은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너무 덥거나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도 않다, 나는 한여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씨도 괜찮은데 온도도 괜찮은데 얘가 자꾸 시름시름 앓다가 잎이 다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걱정하셔야 되는 게, 그거는 첫 번째는 물 부족, 워낙 말려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 부족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미량원소 부족이에요. 영양 부족이죠. NPK 길들여졌기 때문에 미량원소 부족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아요. 미량원소만 들어있는 것들, 마그네슘이라던가, 보통은 마그네슘 부족이 잘 일어나고 풍소, 아연, 몰리브덴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 미량원소 영양제를 주시면은 생기가 돕니다. 미량원소를 충족 안 시켜주면은 얘가 시름시름 앓다가 한번 휴면인가 하고 냅뒀어. 그런데 어느 순간 눌러보면은 죽어있죠. 그럼 원인도 모르는 거야. 왜 죽지? 과습도 아닌데? 건조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실생에서 많이 일어나요. 야생보다도. 야생은 어지간히 물 말려도 잘 안 죽고 비료 안 줘도 잘 사는데, 실생들은 1년에 2번 정도는 미량원소를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애가 좀 상태가 안 좋다 혹시 그럴 경우 이런 처방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얘가 브레비카올레가, 그래도 오늘 주인공은 얘니까 얘를 보여드려야지. 얘가 일본에서, 이거 약간 이건 이제 덧붙여가는 건데, 일본에서는 별명이 에비스의 우승, 그러니까 에비스와라이라고 하는데, 그 에비수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에비수가 동경의 어느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를 상징하는 무슨 식물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아니고요, 그 에비수 아니고요. 우리 맥주나 그런 에비수 있죠, 그 신, 일본의 이 칠복신 중에 하나가 에비수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맥주나 이런 데 박힌 거 보셨을 거야. 상징, 얘네가 하얀 할아버지가 있어. 뚱뚱해갖고 막 살 접히고 귓볼 이렇게 늘어지고, 그 할아버지가 에비수인데, 그 에비수의 우승이란 뜻의 에비스와라인데 별명이 그 에비수랑 닮았다고 그래요. 이 모양태가 보면은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에비스와라이라고 많이 불러요. 귀엽죠, 이름도. 하여튼 사랑을 엄청 받는 애들입니다. 한국에서도 브레비카올레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도 엄청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또 재밌는 게, 실생이랑 야생이랑 아까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세요, 얘가 훨씬 오래 자란 야생이고요, 얘가 실생 새끼예요. 근데 크기 보이세요? 얘가 더 커, 야생보다. 신기하지 않아요? 얘는 그리고 수염도 더 많고 가시, 털 같죠? 난 이 모찌 같은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 실생. 그래가지고 브레비카올레가 있어도 실생을 또 꼭 키워야 돼. 이 귀여움이 있어가지고. 하얗고 뽀얗고 요거는 무조건 키워야 되는데, 없으신가 아직? 꼭 키우세요. 진짜 이거는 너무 귀여워. 말도 안 돼. 애완동물 같아요. 식물이 아니고 동물 같아요. 브레비카올레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베이컨 좋아하시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 브레비카올레도 한 번쯤 다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네,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분갈이를 할 건데 오늘은 좀 달라요. 뿌리가 없대. 아직 뿌리가 없는 애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분갈이 영상이긴 한데 뿌리를 내리는 걸로 식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용토 조합이 미카엘식이니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린다 하는 우리 식소남 미카엘만의 밝은 용 용토 조합 식재 보여드릴게요. 그럼 분갈이 영상